11월 달에 잔금이 넘어간 사례들 저희가 몇 개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거래 사례 네, 거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서리풀 터널에 나와가지고 거래 사례인데 보시면 서리풀 터널 나와가지고 바로 이게 대로변에 있는 건물입니다. 사실 이 건물이 아직 등기가 넘어가지는 않았고 10월달에 이제 거래만 된 그렇죠. 건물인데 네.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축한 지 얼마 안 돼. 네네. 이번 연도에 그 10월달에 아직 잔금 안 넘어갔고 79억에 이제 거래가 됐어요. 실제 실거래가는 이 금액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물을 신축한 게 2015년도에 신축을 했다 보니까 건물 가격을 평당 500만 원을 이제 넣었을 때 12억 정도가 건물 가격이 들어가고 평당 금액은 평당 7천만 원 정도인데 사실 이 건물이 21년도에 78억 5천에 매입이 된 그러니까 작년에 네, 작년에 된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동세나 이런 거 좀 계산을 해보면은 원래 원가가 한 82억이 원가예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79억에 거래가 된 그렇죠. 건물인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출이 60억이었어요. 그러면은 6%로 잡았을 때 이자가 3천만 원. 3천만 원. 네. 근데 실제로 이 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료가 약 한 1,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도자분이 기존에 맨 처음에 시장에 내놨을 때는 한 95억 정도로 시장에 내놓으셨다가 그 다음에는 시장이 이제 점점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매물을 급매물로 거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나왔어요. 저희가 되게 많이 추천을 드렸었어요. 나왔을 때도 좋았었던 거죠. 네. 사실 이런 기사들도 저희가 다 내용을 넣어놨었는데 여기 서리풀공원이 사실 이제 개발되는 이슈예요. 건물이 요쯤에 있거든요. 이 정도 있는데 서리풀공원도 좀 개발이 되고 앞으로도 좀 뭔가 이 주변에 호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사옥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쾌적한 공간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가 고가대로가 있고 앞에가 이제 서리풀 터널이다 보니까 이동하는 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방역이랑도 엄청 가까워요. 위치가. 바로 앞이니까. 뭐. 네, 내방역 바로 앞이거든요. 여기는 그냥 스케이트보드 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도착하지. 약간 언덕이 좀 있어가지고. 스케이트보드를? 네, 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도착합니다. 내방역까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또 시장에 또 이렇게 나오고 나서 되게 빨리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수가 70억, 80억대에서 200평이 넘기가 쉽지 않은데 연면적이 245평이었고 또 나름 이제 서리풀 터널을 뚫려서 그런 호재도 있고 하니까 대지 평수도 거의 100평에 가까운 네, 95평이었고 연면적도 245평에다가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그리고 2015년도에 건물이니까 또 얼마나 깔끔하겠어요 사실. 매입하신 분이 좀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나중에 조금 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던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약간 이자 때문에 이렇게 매각을 한 사례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사례도 바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건물입니다. 다음 건물은 이제 연남동에 있는 건물인데 제가 한번 지도 보여드릴게요. 연남동 그 홍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가장 메인 상권 바로 이면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도 2020년도까지 나왔다가 시장에 이제 나오고서는 다시 들어갔거든요. 매물이.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거래가 된 사례여가지고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 건물입니다. 그래서 요 건물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11월 달에 잔금을 했어요. 4월 달에 계약을 진행을 하고 31억 9천에 평당 거의 1억에 가깝게끔 계약이 됐는데 대지 평수가 31평 그리고 연면적이 한 73평 정도. 대지가 31평밖에 안 되는구나. 네, 엄청 작습니다. 건물은 좀 커 보였는데. 네네. 근데 여기가 주변 시세가 그 여기 이면에도 거의 한 1억에 다 대부분 거래가 돼요. 또 상권이 유동인구도 되게 많은 위치다 보니까 빨리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시장에 나오자마자. 지금 시장에 나와도 거래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전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저희가 토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0억대에서 60억대 꼬마 빌딩은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건물이 수익률이 거의 3%대가 나왔었던 건물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 층 정도가 지금 공실인 거로 제가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실이 되면은 4%까지도 나오는 건물이라서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물은 살짝 그 특이점이 또 있을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계약일이 4월 달에 했어요. 아 맞아. 계약은 4월에는 잔금이 이제 넘어간 거라서 또 4월의 시장과 11월의 시장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할 수 또 있죠. 4월 달에 대출을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4% 초반? 그렇죠. 초반대로 초반. 잘하면 3% 후반대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잘하면 3% 후반이고 고정으로 했을 때 4% 초반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잔금이 좀 늦춰지다 보니까 많이 제 생각에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한 6%대를 6%에?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모르겠어요. 내년에 1년 동안이 이거 이자 좀 감당하기가 왜냐면 이번에도 대출 많이 받으셨거든요. 25억 실천을 받으셔가지고 네. 좀 많이 받으시긴 맞습니다. 했는데 거의 80%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꼬마 빌딩 중에서는 잘 매입을 하셨다라고 좀 표현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또 이 금액대가 이 금액대에 또 역세권에 상권 좋은데 갖춰진 건물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 건물도 원래 기존 주택이었었거든요. 소유주가 14억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14억이요? 네. 16년도에 주택을 리모델링을 전체 하셔가지고 임차 구성을 맞추셨다가 지금까지 가지고 계셔가지고 매각을 한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주택이었었어요. 보면 거의 좀 약간 주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하 1층 같은 경우도 이제 1층으로 좀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물이고 또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안에 포차 같은 게 들어와 있고 또 다음 사례도 태임이 한번 또 보여주시죠.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한 133억에 거래가 된 사례고요. 위치 먼저 보여드릴게요. 위치 보시면 양재시민의 숲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좀 뭔가 도로가 넓고 엄청 넓잖아요. 네,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인도가 생각보다 넓어서 엄청 개방감이 있어요. 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좀 널찍해서 그렇죠. 여기에다가 야장 한다고 하죠. 치킨집 맥주도 많이 마시고 사실 여기서는 좀 살짝 가려지네요, 그죠? 가려지긴 하는데 이 건물이죠. 이렇게 생긴 건물. 양재 시민의 숲역은 사람들이 투자 안 하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사옥을 많이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다른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은 논현동 막 이런 쪽 이면도로도 1억 막 3천, 1억 5천 하고 있거든요.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직접 쓰고 싶다거나 더 이상 뭐 손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또 나는 대로변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컨셉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스펙을 보여드리자면 대지 면적은 이제 100평, 연면적은 360평이에요. 이게 이제 좀 깡패인 거죠. 아 맞아. 네, 평수가 강남 소초 중에서 100억 한 초중반 금액대에 360평이 나오는 게 정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연면적 판단가로 봤을 때 3,600 수준이긴 하지만 있더라도 이면도로에 있는 거지. 대로변에 있고 역출구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금액이 거래가 됐다는 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거 보시면 양면도로에 접해 있어요. 물론 이 대로변에선 접근을 할 수가 없죠. 주차는 뒤로 해야 되지만 도보로는 접근 가능한 바로 앞에 있고 나름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원래는 200%까지밖에 못 올리잖아요. 법정 용적률이 네네네. 근데 이제 82%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뭐 3종 일반 주거 지역보다도 더 높게 올린 거네요. 그렇죠. 3종이 250%인데 이거는 280%를 받아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양재 시민의 숲역이라는 네임밸류가 강남권보다 떨어지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다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고 스펙이 굉장히 좋은 건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금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네, 거의 150억에 진행을 하다가 맞습니다. 한 10%가 좀 더 떨어졌죠. 네. 물론 이제 수익률이 1.4%밖에 안 나오는데 지하는 공실이고 상층부를 직접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본다고 하면 실제 사옥으로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부 사옥 쓰시는 분이 이제 매입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이분도 이제 매입을 하시면서 10월 달에 매입을 하고 11월 달에 잔금을 했는데 거의 뭐 90억 가량 대출을 받으셨어요. 10월 달에 이걸 매입하시고 11월에 이만큼 대출을 받으신다는 거는 사업이나 뭐 이런 거에 자신이 있으시고 이자 감당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로 가겠습니다. 이건 좀 이제 따끈따끈한 사례인데 너무 이거는 좋았어요. 내가 너무 아쉬운 건물이라고 저도 해야 되나? 추천 많이 들었었던 추천을 많이 했었던 건물인데 위치 설명하기 전에 11월 16일 날 계약을 하고 거의 일주일 만에 잔금을 한 케이스고요. 거의 따끈따끈하다 거죠. 네, 125억에 거래가 됐고 위치 설명해 드릴게요. 원주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건데 뭐 여기 상권에서 원주중학교가 뭐 중요하다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힐스테이트 이쪽 이 도로가 넓거든요. 그쵸. 이 도로에서 들어오는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쾌적해요. 맞아요. 네. 강남구청역과 청담역 사이 이 아파트 단지 사이로 딱 들어왔을 때 이 거리가 굉장히 쾌적해요. 널찍하고 이렇게 여기가 들어오는 데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여기 진짜 확실히 팀장님 말씀대로 쾌적해요. 네, 그 도로를 걸으면은 네, 진짜 네. 쾌적하다는 걸 느껴요. 네. 하지만 이제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뭔가 던전 입고 들어가는 것 마냥 촥 줄어들긴 하지만 약간 차이가 확 난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쾌적해요 매우. 그래서 조금 들어갔을 때 이제 이 건물이 신축을 하고 있는 이제 이거는 예전 로드뷰라서 네네. 신축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건물입니다. 가운데 있는 건물이고 코너 건물은 아니지만 뒤에 양면도로가 있어요. 여기는 좀 좁은데 은근히 이 뒤편은 넓어서 주차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맞아. 위치적으로는 뭐 삼성동이기도 하고 강남구청역과 삼성중앙역, 선덕릉역. 내가 많이 걷고 싶다. 그럼 여기로 가면 되고. 많이 걷고 싶다는. 좀 덜 걷고 싶다. 네네. 그러면 여기로 가면 되고 4개의 역을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스펙을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은 이제 125억에 거래가 됐고 대지 면적은 이제 82평, 연면적은 272평. 이것도 강남권에서 굉장히 큰 편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140억 이상의 매매를 처음에 진행을 하시다가 130억까지도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125억까지 이제 내고를 한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시장이 작년이랑 좀 다르게 내고가 좀 되는 것 같아. 건물을 그냥 한번 좀 크게 보여주시는 것도 건물은 나쁘지 보여드릴게요. 네, 건물이 이렇게. 이쁘니까.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내가 봤을 때는 강판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이제 징크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얘는 이제 화강석 같고 화강석에서 원래는 왜 얘를 다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라고 하면은 원자재 값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좀 예술성을 돋보이기 위해서 한 건지 금속 판넬이고 얘는 이제 흑제 판넬로 네네네. 외장재 마감을 한 건물이고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도 계단이에요. 여기가 계단인데 지하 2층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그대로 지하 2층까지 성큰 네네. 구조로 뚫려 있는 거지. 성큰 구조구나. 네네. 여기가 1층이에요. 1층을 살짝 띄었어. 공중부양 시키듯이. 여긴 뒤편이고요. 뒤편 이렇게 주차를 두 대를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요즘 건축 신축하는 거 보면은 되게 이쁘게 잘 지어요. 네, 더블 스킨 공법 같은 것도 많이 쓰고 또 약간 서비스 면적, 그쵸. 테라스를 좀 만들어서 실사용자들이 쾌적함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방안으로 많이 지하 건축을 하고 같은 있죠. 경우도 이제 썬큰 같은 구조로 해가지고 이제 햇빛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또 마련해놓고. 요새는 지하가 성큰 아니면은 거의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하 1층, 층고가 꽤 높죠. 그리고 이게 지하 2층, 1층에서 한 칸 더 내려오면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저기 햇빛 지금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게 1층이구나. 이게 1층. 1층. 네, 이게 지하 1층. 거의 뭐 그러니까 햇빛 들어오는 게 똑같아. 일조량 게 똑같으니까 이게 이제 2층이고 개방감이 있습니다. 테라스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3층. 건물은 제가 가서 봤는데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지었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지어진 건물. 저희가 몇 번 답사 갔을 때도 고객분들이 좋아하셨는데 네. 이게 약간 그 수익적인 부분 때문에 네. 현재 지금 공실이다 보니까 공실이기도 수익적인 하고. 부분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또 매각이 돼버렸네요. 네, 좀 금액이 이렇게 깎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가 이제 됐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5천으로 이제 적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건물 가격을 빼놨어요. 건물 가격을 한 1,000만 원 정도로 선정했을 때 1억 네. 1,000만 원에서 2천 수준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삼성동에 있는 나름대로 역세권 신축 건물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된 건물이어서 정말 이거 추천 많이 드렸었는데 금방 계약이 돼버리고 잔금도 되게 빨리 하셔가지고 근데 요즘에 잔금 길지가 않더라고요. 금리가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건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잘 갖춰지고 내가 손볼 거 없고 리모델링 안 해도 되고 그냥 사서 쓸 수 있는 건물이면은 조금만 떠줘도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자금 스케줄을 한 2년 정도는 짜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도 보면 대출원금이 한 거의 9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익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아무리 저희가 수익을 잘 맞춘다고 하더라도 한 3%대란 말이죠. 이제 이자 방어가 사실 안 되는데도 처음 매입을 할 때부터 이제 2년 동안에 이 이자를 방어를 하기 위함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현재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다.